안녕하세요. 캐드웨어벽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5월 마지막 주네요. 근데 기온은 거의 무슨 8월 달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폭염주의보도 한번 떴었죠. 그래서 주로 지금 지방 출장을 갔다 잠깐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덥습니다. 정말 덥고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또 근데 이 와중에 현장에 오신 분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날은 더운데 예, 감기 걸리셔가지고 감기가 좀 세더라고요. 요번에도 그래서 이런 날씨일수록 좀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캐드 해부학 3D 버전 4-4 차례입니다. 여기 내용이 오늘은 분석이 중요하다. 과연 그럴까?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 분석이 뭘까?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요 분석이 중요하다. 요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를 작업을 할 때 특히 이제 3D 같은 경우는요. 간단한 형태는 그냥 단순하게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을 그린다 만약에 그럼 엔진이 형태가 막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처음 기준을 어디를 잡고 이 부분을 나눠야 돼요. 나눠서 한 부분씩 작업을 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붙여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벙 쪄서 전체를 큰 거를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 나가려고 그러면 작업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작업을 할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까 요거를 생각하는 게 작업에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그 지식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ATC 1급 관련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지고 뭐 여기서 이제 거리를 재라는 건데 저희는 요거는 하진 않아도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분석, 여기 말하는 요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이렇게 와서 각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걸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 이렇게 3D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파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석이라는 게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먼저 내가 가능한 거 여지껏 캐드 해부학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방법론으로 찾아보면 자, 요 사다리 거를 하나 그리고요. 얘를 하나 그리고 요 밑에 요거를 한 판으로 그릴지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요 한 덩어리 그릴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궤도 수술 집도인은 자 요거 요 사다리꼴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평평하겠죠. 요 부분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꺾여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두 개를 그려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이제 생각 분석을 하시면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투상도가 있을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투상도가 있고 이게 제시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투상을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다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필요한 부위,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투상도는 뭐 연습에 도움이 되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면 가장 먼저 요 사다리꼴을 그릴지, 요 밑에 요거 꺾이는 부위 전까지를 그릴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먼저 할지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요 사다리꼴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꺾여서 이 하단이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려서 유니온을 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먼저 분할을 하겠습니다. 분할을 하고, 자, 뭐지?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영역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다리꼴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시면 투상도를 그리면 좋은 게 이 부분, 이 Y축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프론트라고 여기 보시면은 돼 있죠. 여기 프론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면이고, 자, 이 사다리꼴을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면이 필요하잖아요. 요 면에 요 사다리꼴이 필요한데, 이게 Y축이 정면도면 라이트 뷰에 있는 형태를 갖고, 보시면 요 형태죠. 요 형태를 갖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익스트루드를 할 높이는 80인 거예요. 80.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가져와서요. 자, 리전으로 그 P라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좀 작네요. 예.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 여기 보시면 80 요거로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80. 그리고 3D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겠죠. 자, 3D 로테이트로 이렇게 잡고 90. 그리고 형태가 이쪽이 경사니까 90도 돌려주면 되겠죠. 로테이트 90.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요거 꺾이기 전까지 이 각도 얼마죠? 여기 135도 요 되기 전까지 이 선이죠. 예, 요만큼을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잘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데, 뭐냐면 요거만 가지고, 자, 뭐냐면 꼭 요거만 익스트루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냐면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해서 요 형태를 다 익스트루드를 해도 우리에게는 유니온이라는 명령이 있으니 여기가 이제 겹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굳이 내가 여기를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딱 따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겹치자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겹쳐지겠죠. 쉽게 따지면. 그럼 이 겹쳐진 거는 저희가 유니온이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이거를 너무 이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면을 그렸으니 이 폭 이걸 보겠습니다. 그 폭이 여기 나왔죠. 104. 그러면 익스트루드 104 해서, 자, 3D 로테이트로 3D 로테이트.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잡힙니다. 키보드가. 저도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해서 무브로 맞춰줬습니다. 그럼 이 위에 게 지금 완성이 됐죠. 그리고 뭐 유니온은 나중에 치셔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게 왜 이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 이 분석이 중요하다는 건, 만약에 이 밑에 부분
요거 이제 꺾인 거 요걸 그리는데 이걸 갖고 작업을 어떻게 활용해야지라고 생각을 못 해내시면 이거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이 전체 길이 여기서 그렇죠. 여기 이 끝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40이에요. 이런 거를 찾아내지 못하시면 2D를 트상을 연습을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 치수나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 안다는 거를 제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나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뭐 로테이트를 이제 45도를 돌리면 180도니까 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여기죠. 자, 이 두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는 이 형태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요 두께 26을 할 거니까. 근데 그냥 일단은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려 보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중심선이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 요선하고 요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폭이 104. 그러면 옵셋 104 나누기 2에서 양쪽으로 등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요 사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친절하게 이제 주어졌죠. 반지름 52. 여기 보시면. 반지름 52. 그러면 옵셋 52 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심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서클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교차점을 해서 반지름이 52.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이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면 요 밑에 판이 나와주는 건데요. 위에 얘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이걸 써버리면 그러니까 먼저 이 형태도 같이 완성을 하는 겁니다. 두 번 작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자, 요선이 여기랑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윗선이니까 이 위에 있는 요게 그 타원이 끝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지점이 끝나는 점이 이 점이 아니고 투상에 의해서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 여기 지금 이 교차점 이 두 개의 교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38. 그러면 여기서 요 중심으로 양쪽 38 양분해서 2등분해서 나눠주면 되거든요. 38 나누기 옵셋 38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여기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워서 그런가 많이 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56만큼만 갔다는 거죠. 56 옵셋 56 이렇게 자, 이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이 위에 있는 형태고, 요 두 개가요. 그리고 이 밑에 전체가 요 하부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 카피를 해서 좀 빨리 해볼게요. 요건 없애고, 얘를 이제 P라인으로 형성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비폴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비폴리 써서, 자, 이 중심선을 제가 가져오는 이유는, 그 기준을 잡을 때, 무브나 혹시 뭔가를 할 때, 이걸 계속 갖고 다니면,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기준점을. 그리고 이거는 리전으로 이제 P라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 익스트루드하고 얘 익스트루드 해서 합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죠. 자,
P라인을 만들어 주려고 제가 왔다 갔다 옮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높이를 보시면 두께, 이 밑에 거, 요 밑에 거는요, 자, 26이라고 제시가 돼 있고, 요거, 여기 이만큼 돼 있는 이 두 개, 양쪽에 이 두 개의 객체는 24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50을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얘는 26을 익스트루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니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자, 익스트루드 26 올라왔습니다. 익스트루드 50. 자, 하이드. 그리고 유니온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온. 자, 두 개를 합쳤습니다. 자, 이 형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뭔가요? 자, 얘가, 얘를 옮겨놓고요. 자, 지금 이 평면도에 제시된 내용, 아니, 프론트에 제시된 내용이 여기를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라 이 각도가 130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볼까요? 자, 이 빨간색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45도. 왜냐면 여기가 45도죠. 볼까요? 자, 45도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수평, 지금 이 상태는 이 수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3D 객체를 요 빨간색 선 기준으로 이걸 축으로, 기준이 아니고 이제 축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얼마큼? 45도만큼만. 그러면 제가 초반에 되게 강조를 했던, 자, 3D 로테이트. 얘를 잡고, 자, 축이 여기고요. 이 선을 기준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선. 자, 이 마우스 포인트 있죠. 이 선. 그럼 이 선과 Y, 초록색이 평행이잖아요. 그럼 얘는 Y축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그럼 Y축, 여기 초록색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죠. 이렇게. 뭐냐,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각도고, 여기 이제 45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 자, 얘는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거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겹쳐 보이니까. 자, 무브해서 이렇게 끝선으로 하면 엔드 포인트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하이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요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겹쳐졌죠. 이렇게. 제가 아까 요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과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꼭 만들 것이냐, 이렇게 겹치게 해서 만들 것이냐.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지금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온 해서 합쳐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V 포인트에 그 좌표가 써 있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 포인트에서 1, 마이너스 1, 1.5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가 똑같죠. 작업은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릴지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옵션을 바꿔서 똑같이 나오게, 똑같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ATC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요거 P라인을, 그러면 이제 3D P라인 잡으셔야 돼요. 3D 폴리라인 해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으시면, 자, 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3D P라인으로, 3D 폴리라인으로, 아이고, 왜 이래, 이상한, 예. 3D 폴리라인으로 EVA 잡고, 여기 B,
B점 잡고 C점 잡으시면 이게 이제 리스트를 보면 어디죠? 리스트 길이가 여기 있네요. 예,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 이런 특히 또 3D 상태에서 이 점들을 잡으실 때는요.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드 상태에서는 잡기가 좀 어려워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면 지금은 그냥 잡히는데 이 안쪽 여기 말고 이 안쪽에 있는 선을 잡을 때는요 얘가 잡아주질 않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 점을 잡는다고 치면 얘가 잡아주질 못하죠. 이 보이는 면만 잡아줘요. 왜냐면은 자 3D 폴리라인에서 자 여기랑 요 끝에 자 요 끝에가 이 점이잖아요. 이 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하이드 된 상태에서는요 저 뒷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잡혀요 그래요. INT 했는데 뭐 어쩐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하이드 된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이 숨은 선에 대한 오브젝트 스냅이 안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리젠으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뭐 이거 하이드 된 상태에서 뭐 이거 잡는 방법을 찾겠다고 똥 쓰지 마세요. 진짜 그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객체를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작업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전에 오래전 영상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자, 요 밑에 판을 한 번에 그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 요 형태 이게 여기에 폭은 똑같으니까 나는 각도 돌리는 게 싫어.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한 덩어리로 그려서 요 폭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자, 비폴리로 P라인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두께를 올리겠습니다. 이 두께가 104예요. 그러면 자, 익스트루드 104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를 3D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90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형은 요 부분을 따내야 돼요. 그러면 잠깐 혹시 저도 안 해봤는데 필렛이 먹나 한번 보겠습니다. 필렛 얼마죠? 여기가 반지름이 52잖아요. 필렛 52 필렛 52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자 3D 명령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다고 치자고요. 됐어. 자, 그럼 이 위에 것도 그려야죠. 결국에. 그러니 이게 지금 우여곡절 여기에서 또 얘를 그려서 이 135도니까 45도 돌려서 유니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느 게 효율성이 있고 어느 게 더 빠르냐 어느 게 더 편하냐 이거를 결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얘를 그려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막 자 볼까요? 자 비폴리 했어요.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보니까 24야. 그러면 뭐 50을 하든 24를 하든 익스트루드 24 했어요. 자 됐어. 얘 3D 로테이트로 이제 돌려 그러면 뭐 3D 로테이트 이렇게 돌려 가지고 자 여기 Y축에 45도 있죠. 마이너스 45 됐어. 야 이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런
여기서부터 또 꼬이는 거예요. 어디로 갖다 놓을 거냐는 거지.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안 나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수가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반지름이 있어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또 욕먹는 건데 이거. 아, 떨어지네. 이런 된장. 자, 30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네. 자, 여기를 잡고 여기서 또 31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석을 약간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하면 이 작업은 30, 20분, 10분, 30분 막 5분도 사실 안 걸리는 거거든.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그냥 후다닥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방법을 잘못 선택을 하면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 그리는 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정도 나도 하는데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각이 졌죠.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 각이 졌어. 그리고 여기 또 각이 졌는데 여기가 네모나면 그나마 나요. 네모나면 하겠죠. 근데 또 원이 이렇게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숨부터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원으로 돼 있으면 좀 편한데 이게 또 여기 또 파여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만큼 따져 있고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서 좀 처지네요, 제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조건 가면요. 제가 전에 시험 보러 갔을 때인가 가면은 막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가면은 막 바빠요. 막 키보드 만지고 옵션 만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릴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릴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의 한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릴지를 판단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고 여기 요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 또 원이 있네. 한 5분 정도? 5분 들까요? 5분 정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작업하면은 10분도 안 걸리는 거죠. 합쳐서 5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습관과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드 수술 집도기가 봤을 때는 지금 요 문구 이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거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만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고 지금 제가 모니터를 보고 주저리 떠들듯이 모니터를 보고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 분석을 하시는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은 3D 작업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그 분석을 잘 해내는 게 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캐드 해부학 3D 버전 4-4를 마무리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아주 힘도 너무 빠지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 캐드 지금 3D 이 정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웬간히 다 작업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주 요란한 형태들을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하는 시간을 더 좀 가지시면서 습관을 들이시고 하루에 한 3-4개씩만 하셔도 사실 3D 공부하시는 건 하루에 저는 한 200개도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이런 형태의 20개나 시험 보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좀 자꾸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